네, 안녕하세요.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.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. 그래도 여러분과 좀 공유해보고 싶은 제 일상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이 애묘인이죠. 애묘인. 고양이 집사인데 노란 아이가 첫째 16살짜리 장고라는 고양이고요. 이 하얀 아이가 지금 5살 된 먼지라는 아이예요. 최근에 이 16살짜리 아이가 나이가 좀 많아서 피치 못하게 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별나라로 보내게 됐습니다. 제가 아끼던 이 늙은 고양이를 이제 별나라로 보내면서 좀 겪었던 좀 후기 같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. 처음에는 이 아이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, 이번 여름 정도는 무난하게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좀 아이가 호흡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처음엔 폐 수종인 줄 알았어요. 폐에 물이 차는 병인데, 그래서 이것 정도는 이뇨제 치료를 통해서 좀 물을 좀 빼주면 괜찮다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,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도 똑같지만 고양이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심장의 일정 부분이 조금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. 심장 벽이 두꺼워진다던가 아니면 약해진다던가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일부가 좀 두꺼워져서, 그래서 이런 거를 심근비대증이라고 하던데,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나머지 이 부풀어 오른 그 부분으로 인해서 폐가 눌려 있었던 거예요. 이 폐수종은 기저질환이 아니고 어떤 증상이었던 거죠. 이 폐수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, 기저질환이 심장에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던 상황이었어요.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만 있는데, 그러면서 이 기저질환이 갑작스럽게 좀 안 좋아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첫째 장고를, 이 친구를 떠나 보내게 된 거죠. 마지막까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님들과 이제 간호사님들이 그래도 케어를 좀 해주셔서 참 감사했고요.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이 친구를 계속 집에서만 기르다가 동물병원에 데려가면서 마지막까지 동물병원에서 좀 임종을 하긴 했거든요. 그게 너무 마음에 좀 안 좋더라고요. 그 다음날 애완동물 장례식장을 예약을 했었는데, 하루 정도는 집에 좀 머물게 하고 싶어서, 집에 하루 정도는 머물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동물병원에서 약식으로 짜준 종이관이 있거든요. 거기 이제 담아서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왔죠. 데려와서 평소 머물던 곳에, 평소 머물던 침대 주변에 애가 좀 모셔놨죠. 모셔놔서 그래도 아이의 영혼이 있다면 집을 한 번 더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날 갑자기 아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별나라로 보냈고, 토요일 하루는 집에 머물게 하고, 결국 일요일날 이 애완동물 장례식, 고양이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. 최근에는 이 애완동물이 워낙에 좀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.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가족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에 오래 키우시면서 이런 일을 예상은 못했지만 언젠가는 저 같은 일을 겪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, 그러면서 좀 여러분과도 좀 공유를 좀 해봐야 되겠다, 좀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사실 정말 애완동물을 이제 정식으로 애완동물을 그냥 단순히 땅에 묻거나 하면은 불법이고요. 애완동물과 관련된 정식적인 절차를 처리해주는 이 애완동물 장례식장들이 많이 생겼어요. 스타트업도 생겼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, 이런 업체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적인 업체가 있어요. 정말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족이었던 이런 친구들을 불법적인 업체에 맡기고 싶진 않더라고요. 만약에 하더라도 합법적인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싶어서 동물병원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좀 했고요.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해요.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약간 가격적인 부분일 텐데, 애완동물과 관련된 장례만 치르는 것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그 업체 말고도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, 정말 그 화장과 관련된 유골을 하며 넣어주는 그 절차만 진행해주는 데는 한 23만원 정도, 부가세를 포함하면 한 2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가격적인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. 거의 나지 않고,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, 보통 홈페이지나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옵션 비용 같은 게 있어요. 옵션 약간 좀 그런데, 우리가 어떤 화장 비용만 생각을 좀 하고 그 장례 업체에 도착을 했는데, 이제 이런 옵션 비용들을 쭉 설명 좀 해주거든요.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저런 게 있다 하면서, 이런 코스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거 좀 설명을 해주는데, 약간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, 왜 갑자기 이런 걸 조금 요구하는 것 같지? 라고 해서 약간 좀
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. 제가 갔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4가지 옵션 정도를 제시를 좀 해줬는데, 염하고 뭐 관, 오동나무 관하고 수위, 그리고 고추장 이런 거를 좀 제시를 좀 해주더라고요. 뭐 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살아생전 모습으로 약간 좀 화장을 해준다거나 어떻게 깨끗하게 알코올로 소독해준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. 그거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. 오동나무 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화장을 할 때 잘 타고 뭐 제가 뭐 잘 가루가 되도록 타란과 같이 좀 정식적인 절차 같이 느껴지도록 관을 짜서 놓아주는 게 있어요. 그게 한 35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염은 한 8만 원, 그리고 수의를 입혀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10만 원이었던가 16만 원이었던가 한 그 정도가 됐었고요. 마지막으로 이 고추장 해주는 게 얘가 한 30만 원 정도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다 합치면 꽤 많죠. 다 합치면 100 얼마가 되는 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 저희 나이는 뭐 옷을 처음부터 좋아하지도 않았고 옷 입는 것을 뭐 갑갑해하는 친구라서 굳이 뭐 수의를 해줄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, 고추장도 뭐 굳이 이 아이에게 뭐 어떤 게 도움이 될까? 이 아이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될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고, 염은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됐었는데, 그 염해 주시는 직원분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엄숙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, 좀 아이가 좀 아무래도 하루 정도 좀 상원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부패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박스를 잘 깔아가지고 좀 그런 게 없었는데,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이가 사체가 좀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도 가는 모습이 좀 예쁘도록 그렇게 좀 정돈을 해줘요. 그 정돈해주는 게 상당히 좀 마음에 좀 들었습니다. 저는 좀 다시 하라고 해도 선택할 것 같은 옵션이었고요. 그 다음에 오동나무 관 같은 경우도 제가 했는데, 관을 짜서 넣어주시는 건 좋았는데 관이 비용으로만 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좀 청구가 되더라고요. 그거는 이게 뭐 전국이 정찰제인지는 잘 모르겠고, 뭐 사실 다른 데도 사실 몇 군데는 알아봤는데 사후적으로 알아본 거라서 정확히 알아보는 건 아닌데 비슷비슷하게 요구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나머지 뭐 수의를 입히는 거나 뭐 고추장을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,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염과 관은 만족도는 있었고 다시 하라면 또 하겠지만, 먼저 좀 비용을 좀 미리 알았다면은 제가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조금 아쉬운 건 좀 있었어요. 가격을 떠나서 서비스의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엄숙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, 좀 제가 혼자 이걸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을 좀 하고 또 혼자 떠나보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좀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좀 외롭지 않고 좀 든든하게 좀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비용은 한 77만 원 이 정도 들었었던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보내고,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목나무 함을 뭐 살까도 했는데, 약간 뭐 나중에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사고 아이를 6g으로 좀 만들어서 6g에 담아서 이제 일단 다시 집에 좀 모셔놓은 상태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뭐 메모리얼 스톤으로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뭐 수목함으로 만들어주는 데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게 되면 또 얘를 좀 여기 가둬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, 또 수목나무 함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좀 집에 6g으로 좀 모셔놓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하더라도 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고 일단은 6g에 담아서 가져왔는데, 6g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. 뭐 괜찮은 것 같고요. 뭐 제가 지금도 집에 모셔두고 있는데, 뭐 언젠가 좋은 날이 되면, 좀 여름이 좀 지나가고 좀 가을이 돼서 조금 뭐 좋은 날이 오면 수목함으로 좀 바꿔가지고 좀 저희 뭐 가족묘라든가 뭐 양지 바란데 좀 다시 모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도 동물 장례식장을 좀 알아보거나 아이를 좀 떠나보내실 준비를 좀 하고 있다면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 있고요. 오늘은 좀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제 일상과 관련된 저희 뭐 애완동물, 뭐 저희 애완 고양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였는데, 저와 좀 오래 같이 해준 친구 이 장고라는 고양이,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조금 기도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네요. 네.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있다면, 애완동물이 또 있다면 나중에는 다 우리가 다 만날 테니까,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든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테니까. 네.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현변이었습니다.